당신의 추억의 장소는 어디인가요? 만약 그곳이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유명 인디밴드 10cm는 홍대의 은하수다방에서 지금 흘러나오는 이 노래를 완성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의 추억이 깃들어 있던 은하수다방. 이제는 노랫말 속에서만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은하수다방의 인테리어나 소품들 그리고 분위기 때문에 자주 찾고는 했었는데 갑자기 문을 닫게 돼서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카페를 넘어서서 내가 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항상 생각했던 그런 장소가 사라지니까 확실히 많이 아쉽기도 하고 좀 이방인이 된 느낌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비단 은하수다방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비슷한 일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추억이 사라지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추억을 훔치는 도둑, 젠트리피케이션. 어느 지역에 외부 자원이 들어오면 주거비와 임대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원주민은 높아지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밖으로 밀려나고 지역의 특성도 사라지는데 이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중심지, 우리는 홍대를 다녀왔습니다. 2009년 홍대의 높아진 임대료에 못 이겨 상수동으로 이전한 1위 카페. 이제는 상수동마저 임대료가 높아져 또 다른 곳으로 내쫓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상수동으로 이전하게 된 계기는 거기 이제 주인집이 임대차 보호법 5년이 딱 만료가 되는 게 2009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나가라. 그래서 나오게 되어서 다행히 운 좋게 이 상수동을 알게 돼서 이쪽으로 이사를 2009년에 했습니다. 하지만 안정도 잠시. 올해 건물주가 새로 바뀌었고 임대차 보호법 기간은 끝난 지 오래입니다. 서교동에서 상수동으로, 상수동에서 또 다른 곳으로 상인들은 정처 없이 밀려날 뿐입니다. 거의 관행입니다. 5년이 되면은 거의 주인이 나가라고 해요. 방재필 씨는 서교동에서 7년째 공인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좁은 상권이었는데 굉장히 지역이 넓어졌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예전만큼 많이 찾지는 않죠. 그 홍대 정문 근처에 도로변, 그게 한 3,500 정도였거든요, 월세가. 근데 지금은 1억 2천 받는 데도 있어요. 한 달에 1억 2천. 개인 회사들은 월세를 그렇게 많이 지불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상권이 발달하니까 이제 뭐 대기업들이 들어오잖아요. 이제 돈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상권이 발달하니까 그 강남 사람들이나 막 돈 많은 분들이 이제 수익률 목적으로 임대료를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여기가. 근데 그 사람들은 또 비싸게 주고 샀잖아요. 기존에 있던 건물주들이 아니니까 금액이 많이 변경돼가지고. 임대료와 관련한 문제점은 건물주가 바뀔 때마다 악순환되고 있었습니다. 홍대에서는 더 이상 홍대 고유의 색깔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곳곳에 임대 딱지만이 나뒹굴 뿐입니다. 불과 5년 사이에 서교동 상가들의 임대료는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안으로는 이러한 문제로부터 상인들을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뭐 보통 한 10년 이상,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장기 임대차라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한 1년이나 2년의 단기 임대차를 하고 나가라고 하다 보니까 상가 임차인들서 많은 이제 투자를 해놨는데 그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나가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은 파산하게 되는 임차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극, 가면 떠오르는 대학로. 여전히 연극을 보러 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하지만 이곳 역시 젠트리피케이션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2년마다 너무나 무리하게 월세를 올리다 보니 극장들이 버티질 못하고, 왜 극장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이라는 그 과도한 비용을 받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아무리 뭐 얘기를 하고 싸워봐야 그거는 건물주 마음이니까 갑이
위잖아요. 예, 저희는 을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조금 많이 속상하죠. 예. 결국 예술인들마저 건물주 앞에서 을이 되어버린 현실. 해화동의 한 소극장에서 실제로 연극을 하고 있는 배우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극장의 임대료가 올라가서 이렇게 외곽으로 빠지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고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를 찾아주시는 관객분들이 많이 감소가 되면 아무래도 공연하는 배우 입장으로서 힘이 빠지는 게 사실이죠. 문화가 사라지고 있는 홍대와 대학로. 젠트리피케이션의 마지막 피해자는 바로 일반 시민들입니다. 전에는 건물에 좀 나눠서 작은 상가들 많이 있었는데 요새는 건물 통째로 쓰는 그런 큰 매장들이 많이 생겨서 좀 홍대 원래 고유의 분위기를 좀 잃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내기였던 한 5년 전쯤에는 되게 신촌만의 문화도 있고 요즘 걷다 보면은 다 프랜차이즈 업체가 다 모든 거리를 장악하고 있고 신촌에 뭐가 있다라는 딱히 특별한 점이 없는 점에서 참 요즘이 안타까워요. 특색 있고 개성을 지녔던 거리. 이제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상점들로 가득 찬 재미없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메비우스띠처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젠트리피케이션. 이를 끊어낼 방법은 없을까요? SNS 열풍을 타고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성수동의 카페거리.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곳 역시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성동구청은 지역공동체 상호협력과 지속가능 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발표하여 시행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성동구 간의 상생협약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서부 유럽이나 미국의 대도시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대 기간을 이제 이렇게 10년, 20년 장기화되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젠트리피케이션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책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장사라는 게 3년을 하고 또 바뀌고 또 재건축되고 이게 맞겠습니까? 그게 프랑스에는 100년이 된 살롱도 있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음적인 게 녹아 들어가 있으려면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의 장소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깃들어야 합니다. 공간이 사라지는 것은 문화가 사라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추억이 사라지는 것. 더 이상의 추억을 도둑맞지 않기 위해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